연방준비제도가 15개월 만에 처음으로 기준금리를 동결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경제 상황으로 앞으로 추가금리 인상에 대한 가능성도 시사했습니다. 캐런 베스 LA 시장이 1만 4천여 명의 노숙자를 이주시켰다고 밝힌 가운데 주민들은 여전히 노숙자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시애틀에서 출근길에 나서던 한인 부부가 총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남편은 부상을 입었고 임신 중이던 아내와 태아는 목숨을 잃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메릴랜드주 스쿨버스에서 한 학생을 살해하려던 10대 3명이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캔자스시티의 대형마트에서 한 남성이 피자를 훔쳤다는 누명으로 경찰에게 과도하게 진압당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현재 경찰은 과잉 진압 혐의로 징계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정통 한의에서 최고의 보약을 꼽으라고 한다면 단연 경옥고입니다. 동의보감은 몸을 보호하는 보약으로부터 출발하는데 그 동의보감의 첫 번째 처방도 바로 경옥고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선택하실 수 있는 시중의 모든 경옥고가 비슷한 수준의 효능을 가진 것은 아니죠. 10만이 장석군의 천종산삼 경옥고는 수십 년간 산삼 전문가로서의 경험과 노하우를 담아 만든 가장 높은 수준의 경옥고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4일 첫 소식입니다. 연방준비제도가 기존 금리를 동결하고 15개월 동안 이어온 금리 인상 행진을 멈췄습니다. 하지만 현재 경제 상황에서 여전히 추가 금리 인상을 배제할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여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부터 쉼없이 이어져온 금리 인상 행진이 마침내 멈췄습니다. 연방준비제도는 이틀간의 회의를 거쳐 위원들의 만장일치로 금리 동결을 결정하고 금리를 현행 5%에서 5.25%로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Today we decided to leave our policy interest rate unchanged. 하지만 금리 인상이 아예 중단된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인플레이션 수치가 높은 만큼 이번 금리 동결은 잠시 숨고르기를 하면서 그동안의 긴축 효과를 점검해보는 단계로 봐야 한다는 겁니다. 파월 의장 역시 물가 안정은 연준의 책임이라면서 올해 안으로 추가 금리 인상이 있을 것을 시사했습니다. Nearly all committee participants view it as likely that some further rate increases will be appropriate this year to bring inflation down to 2% over time. 파월 의장은 올해 물가 상승률 전망치 역시 3.2%로 보고 목표치인 2%까지 도달하기엔 아직 갈 길이 멀다며 긴축 기조를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특히 연준이 오늘 새롭게 내놓은 연말 최종금리 예상치는 5.5%에서 5.75% 구간으로 현 금리보다 0.5%포인트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에 따라 올해 안으로 금리를 0.25%포인트씩 2번 더 인상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결국 현 경제 상황을 비춰볼 때 기대하던 금리 인하 시점은 빨라도 내년이 될 것이란 전망이 힘을 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여준호입니다. 중국 정찰 풍선 갈등으로 연기됐던 미국 국무장관의 중국 방문이 4개월 만에 이뤄집니다. 미국 정부는 미중 사이 치열한 경쟁 속에 그에 맞는 치열한 외교가 필요한 때라고 밝혔습니다. 워싱턴에서 왕종명 특파원입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오는 18일과 19일 이틀 동안 베이징을 방문한다고 미국과 중국 정부가 동시에 발표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이 중국을 방문하는 건 처음이고 미국 국무장관의 방중은 4년 8개월 만입니다. 미국 국무부는 블링컨 장관이 이틀 동안 중국의 고위 관리들을 만나 미중 사이 경쟁이 충돌로 번지는 걸 막기 위한 소통 창구 유지의 중요성을 논의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Engagements following the conversation between President Biden and President Xi in Bali, where they agreed to keep channels open to, at a minimum, prevent miscalculation. 블링컨 장관이 시진핑 주석을 직접 예방할지에 대해선 답하지 않았습니다. 국무부는 블링컨 장관이 미중 양자 문제는 물론 글로벌, 지역 문제를 두루 다룰 거라고 했습니다. 좀비 마약으로 불리는 펜타닐부터 세계 경제, 우크라이나 전쟁,
대만 문제 그리고 북핵 문제도 논의 대상입니다. 바이든 정부는 국무장관의 방중 소식을 공식 발표하는 것 말고 방중 결과에 대한 전망을 따로 설명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핵심은 이번 방문이 미중 사이 경쟁을 책임 있게 관리하기 위한 목적일 뿐 두 나라가 대립하는 여러 현안에서 큰 진전을 기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We're not going to Beijing with the intent of having some sort of breakthrough or transformation in the way that we deal with one another. We're coming to Beijing with a realistic, confident approach. 또 중국의 도발적 행동에 맞설 것이라면서도 치열한 경쟁에는 치열한 외교가 필요하고 지금이 바로 그 치열한 외교를 할 시간이라고 말했습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왕중명입니다. 캐런 베스 LA 시장이 취임한 지 6개월을 맞으면서 그동안 진행했던 노숙자 문제 해결 성과 보고를 발표했습니다. 현재까지 14,000여 명의 노숙인들이 거리에서 실내 숙소로 옮겨갔다고 했는데 실제 주민들이 체감하기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두연 기자입니다. 캐런 베스 LA 시장에 따르면 올해에만 14,000여 명의 노숙자가 길거리에서 임시 주거 시설로 거처를 옮겼습니다. 이는 시 전역 노숙자의 3분의 1에 달하는 숫자입니다. Has been a real issue. At 100 days we have discovered we did an undercount. We reported that 4,000 people were housed. It turns out that that number was really 8,000. And over the last 80 days, 6,000 more people have been housed. So that number is more accurately at 14,000. 베스 시장은 취임 첫 해에 17,000여 명을 이주시킨다는 목표를 잡았는데 현재 예상치보다 빠른 속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의 체감은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길거리엔 여전히 노숙자들이 즐비하고 이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도 여전하기 때문입니다. 5명 이렇게 있는 거 어때? 이렇게 다 있어. 이쪽에도 있더라고. 책 좀 빌려고 들렸던데 할 수가 없더라고. 근데 할 수 없어요. What do you know? That's still a problem because look, you look over there, they got homeless people over there, and you go all down this block too. So it's still a problem. I don't think that's not getting solved anytime soon. Yeah, it's really bad. It's not good. Do not come to LA. Well, I've only been here for 2 years, so I think it's been pretty much the same. Yeah, pretty much the same. 노숙자 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 6개월 동안 LA시가 쓴 돈은 1억 달러. 내년엔 13억 달러가 측정되어 있습니다. 나가는 돈은 많은데 주민들의 체감은 없다 보니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이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LA시 곳곳에는 아직도 노숙자 텐트촌이 철거되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천사의 도시라 불리던 로스앤젤레스의 노숙자 문제가 언제쯤 완전히 해결될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이두현입니다. 시애틀에서 한인 부부가 총격으로 출산을 앞둔 아내와 태아가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시애틀 경찰국에 따르면 어제 오전 11시 15분쯤 시애틀 벨타운 인근 4번가와 레노라 스트리트 교차로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했고 이 사고로 테슬라 차량에 타고 있던 한인 부부가 총상을 입었습니다. 이 사고로 임신 32주 차였던 34살 권이나 씨가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숨졌고 아기도 목숨을 잃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37살의 남편 권성현 씨는 부상을 입어 치료를 받은 뒤 현재 퇴원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부검 결과 아내 권 씨는 4발의 총상을 입은 것으로 확인됐으며 용의자는 무차별 총격을 가한 뒤 자신이 해냈다라는 발언을 외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권 씨 부부는 벨타운에서 일식당인 아브리아를 운영하고 있었으며 사고 당시 일하러 가던 중이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이들에게는 3살 아들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사건 인근 현장에서 용의자를 체포한 뒤 소지하고 있던 총기를 압수했으며 정확한 사건 경위에 대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용의자는 유죄 판결을 받고 최근 일리노이에서 시애틀로 이주한 중범죄자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달 메릴랜드주 스쿨버스에서 한 학생을 살해하려던 10대 청소년들이 결국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프린스 조지 카운티 주 검사는 중학생을 살해하려 한 혐의로 용의자 14살 소년 2명과 15살 소년 1명을 살인미수, 폭행 등 16가지 혐의를 성인 범죄로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5월 1일 복면을 쓰고 스쿨버스에 올라타 마지막으로 남아있던 14살 소년에게 돌진한 뒤 3번의 총격을 시도했고 총이 제대로 발사되지 않자 이 소년을 무자비하게 폭행한 뒤 도주했습니다. The reason why they are charged as adults is because they are charged with offenses that carry life sentences. I'm putting my foot down. This office is standing firm and strong against crime committed by anyone, regardless of age. 주 검사는 사건 당시 한 명만 총을 겨눴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범행 의도 자체가 충분히 살인 시도로 보여지기 때문에 모두에게 책임을 묻게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당국은 이 같은 청소년들의 총기 소지와 범죄 행위에 대해 보다 더 강력한 처벌과 규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학부모들도 아이들의 행동에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캘리포니아 남부 지역에 불어닥친 폭우로 최악의 모기 시즌이 경고되면서 보건당국이 드론으로 모기를 잡는 스마트 방제 시스템을 도입합니다. 오렌지 카운티 보건당국은 이미 지난 시즌에 비해 일부 지역에서 모기 수가 2배 이상 증가했다고 밝히면서 이번에 새롭게 도입되는 해충 퇴치 드론은 친환경 살충제 20파운드를 탑재해 모기나 해충 서식지에 살포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새가 둥지를 트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 드론은 교외 지역에서만 띄워질 예정이며 살충제는 다른 생물에게는 영향을 주지 않고 모기 유충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당국은 지금 집 주변의 고인물에서 모기 유충이 자랄 수 있는 시기라며 고인물을 제거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캔자스시티의 한 월마트에서 경찰이 피자를 훔쳤다고 의심되는 한 남성을 과도하게 진압하는 영상이 공개돼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공개된 영상에 따르면 지난 6월 1일 24살의 데이턴 보리사우스가 $5짜리 피자를 훔쳤다는 의심을 받은 뒤 경찰에게 과잉 진압을 당하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경찰은 데이턴에게 피자 구매 영수증이 있는지 물었고 영수증이 있다고 대답한 채 걸어가는 데이턴을 제지시켰습니다. 이때 데이턴은 자신의 주머니에 영수증이 있다고 말함과 동시에 주머니에 손을 넣었고 경찰은 데이턴의 주머니에서 발견된 작업용 칼날을 무기라고 오인해 데이턴에게 진압을 가했습니다. 데이턴은 진압을 당하는 과정에서도 자신에게 영수증이 있다고 주장했고 주변 목격자들 역시 데이턴이 피자 구매를 위해 줄을 섰고 주머니에서 떨어진 영수증이 있다고 소리쳤습니다. 한편 데이턴은 결국 1시간가량 구금됐다 누명을 벗고 풀려났지만 경찰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사건 당시 현장에 있던 경찰관 2명은 과도한 진압 혐의로 징계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수천 명분의 마약을 숨겨 미국에서 한국으로 밀반입한 30대 한인 남성이 적발돼 한국 당국에 체포됐습니다. 부산지검은 캐나다 국적의 30대 한인 A씨를 마약류 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021년부터 1년 동안 미국에서 7천여 명이 흡입할 수 있는 액상 마리화나 3.8리터와 대마초 350g을 메이플 시럽이나 커피 용기 등에 숨겨 한국 내 국제 우편을 통해 한국에 있는 판매책에게 공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한편 A씨에게 마약을 공급받던 판매책 역시 지난 12월 구속 기소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지 플로이드 사망 사건으로 촉발된 인종차별 반대 시위 BLM 운동에 대한 시선이 점차 싸늘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퓨 리서치 조사에 따르면 미국인의 51%가 여전히 BLM을 지지한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는 지난해에 비해 5% 감소한 수치며 70%가 넘는 지지율을 보였던 3년 전과 비교해 크게 줄어든 수치라고 분석했습니다. 인종별 지지율에서는 흑인과 히스패닉계 사이의 지지율이 큰 변화가 없는 반면 백인의 지지율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령대 지지율에서는 30세 미만의 연령층에서 BLM에 대한 지지가 높았고
정치적으로는 민주당 성향의 지지자 가운데 84%가 압도적으로 지지한 반면 공화당 성향의 지지자들 가운데 대부분인 82%는 BLM을 반대한다고 답했습니다. LA 다운타운의 한 주차장 건물에서 차량 5대가 불에 타는 방화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LA 경찰국과 소방국은 오늘 새벽 1시쯤 LA 다운타운 200블락 스프링 스트릿에 있는 주차장 건물 4층에서 화재가 발생해 진압에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화재로 차량 5대는 큰 손상을 입었으며 부상자는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방화 사건으로 추정된다며 사건이 일어난 시간 홈리스로 추정되는 자전거를 탄 사람을 찾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건물 주변의 CCTV 영상을 토대로 자세한 화재의 원인과 사고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미국 프로야구 오클랜드 애슬레틱스의 연고지가 라스베가스로 이전될 전망입니다. 네바다주 상원은 현재 오클랜드를 연고지로 하는 MLB 애슬레틱스 팀을 라스베가스로 이전하기 위해 3억 8천만 달러에 달하는 신축 구장 지원 법안을 찬성 13표, 반대 8표로 가결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법안에는 주정부가 애슬레틱스 구단 신축을 도와줬기에 애슬레틱스는 신축 구장을 지역 공동체에 할당하고 노숙자를 돕기 위해 매년 150만 달러를 기부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오클랜드는 지난 1968년부터 애슬레틱스 구단의 연고지였으며 시에서 계속 남도록 노력했지만 구단은 라스베가스 이전에만 관심을 보였다며 불만과 반대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My message is Fisher. It's not us. It's you. Stay in Oakland. He doesn't care about Oakland. He doesn't care about baseball. The only thing he cares about is his bottom line. 오클랜드 애슬레틱스는 최근 주전 선수들이 떠나면서 전력이 약해졌고 올 시즌은 18승 50패로 극심한 부진을 보이고 있습니다. 5년 전 필라델피아의 한 스타벅스 매장에서 발생한 흑인 인종차별 논란 당시 해고됐던 백인 매니저가 부당 해고에 대한 소송으로 수천만 달러의 보상금을 받게 됐습니다. 뉴저지 배심원단은 스타벅스가 필라델피아 일부 지역 100여 개의 매장을 관리했던 셰넌 필립스에게 손해배상금 2,560만 달러를 보상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지난 2018년 필라델피아의 한 스타벅스 매장의 직원이 아무것도 주문하지 않은 흑인 남성 2명에게 화장실과 매장 내 테이블 사용을 거부했고 결국 경찰들이 흑인 남성들을 연행하자 논란이 거세져 당시 스타벅스 불매 운동까지 벌어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스타벅스가 여론을 잠재우기 위해 당시 사태와 관련 없던 인근 매장 매니저였던 셰넌을 해고했습니다. 스타벅스는 셰넌의 업무 실적을 해고 이유로 꼽았지만 셰넌은 자신이 백인이라는 이유로 부당한 해고를 당했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결국 배심원단은 셰넌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한편 이번 보상금 중 60만 달러는 피해 보상이고 나머지 2,500만 달러는 스타벅스의 징벌적 배상 금액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아프리카 리비아에서 난민들을 태우고 이탈리아로 향하던 어선이 그리스 남부 해안에서 전복됐습니다. 지금까지 79명이 숨진 것으로 파악됐는데 500명 이상이 배에 타고 있었다는 증언이 나오고 있어서 사망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박윤수 기자입니다. 그리스 남부 칼라마타 항구에 도착한 구조선에서 난민들이 줄지어 내리고 저체온증을 호소하는 이들은 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이송됩니다. 현지 시간 14일 난민 수백 명을 태운 어선이 그리스 펠로폰네소스 해안으로부터 75km 떨어진 해상에서 강풍에 휩쓸려 침몰했습니다. 이 사고로 지금까지 확인된 사망자만 79명. 하지만 출항 당시 배에 500명 이상이 탑승한 것 같다는 생존자들의 증언이 나오고 있어서 실제 피해 규모는 더 클 것으로 보입니다. Φοβάμαι ότι θα είναι και μεγαλύτερος γιατί ήταν μεγάλος ο αριθμός των επιβενόντων στο σκάφος, πολύ μεγαλύτερος από τη χωρητικότητα που είχε το συγκεκριμένο. 배는 난민들을 태우고 리비아 동부 토브르크 지역에서 이탈리아를 향해 가던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구조당국은 헬기가 도착했을 때 이미 배의 형체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가라앉아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구조된 100여 명의 생존자들은 현재 창고 건물에 마련된 임시 거처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리스 대통령과 칼라마타 시장은 구조 작업과 함께 피난민들 수용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Κινητοποιήθηκαν όλες τις δυνάμεις εδώ, Δήμος Καλαμάτας, Περιφερειακή Ενότητα Μεσσηνίας και όλοι οι φορείς δηλαδή, υγειονομικοί κλπ. 리비아는 내전이나 빈곤 등을 피해 유럽으로 이주하려는 아프리카 난민들의 주요 출발지로 꼽힙니다. 국제이주기구에 따르면 2014년 이후 북아프리카에서 배를 타고 지중해를 거쳐 이탈리아로 가던 난민들 가운데 공식적으로 파악된 사망자와 실종자만 17,000여 명에 이릅니다. MBC 뉴스 박윤수입니다. That smells delicious. Fantastic. Wait! That is amazing! Hey, you want a shin? 농심 신 라면. 남녀 모두를 위한 천연 자양강장제 블랙마카와 세계 10대 건강식품 마늘의 알리신이 만나 블랙마카골드 탄생. 전립선 비대증, 골다공증, 생리통, 빈혈 등 성인에게 꼭 필요한 필수 아미노산 비타민이 함유돼 스트레스, 만성피로와 무기력증, 남녀 갱년기 완화 등 효과 만점. 늘 피곤한 당신을 위한 슈퍼 활력 푸드. 남녀 모두 파워업! 지금 신만이 장석훈의 천종산삼에서 만나보세요. 최근 주 북한 러시아 대사관이 포탄 사진을 공개하며 한국산 무기가 러시아를 공격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진은 8년이나 지난 한국군 홍보물 사진이었습니다. 홍희표 기자입니다. 지난 11일 주 북한 러시아 대사관이 페이스북에 올린 사진입니다. 155mm 곡사포용 TNT란 글자가 포탄 겉면에 선명하게 적혀 있습니다. 학력 감소 고폭탄이라는 명칭에 1년 번호까지 적혀 있는 영락없는 한국산 포탄입니다. 대사관 측은 한국이 미국의 주문에 따라 우크라이나에서 쓰이는 탄약을 생산하기도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의 무기가 러시아인들을 살해하는 데에 쓰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에 수출된 한국산 포탄이 우크라이나에 우회 지원되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그런데 군 당국이 분석해보니 이 사진은 8년 전 육군의 홍보 블로그에 포함됐던 사진과 동일한 것이었습니다. 2015년 당시 K9 자주포 등이 동원된 사격훈련 홍보 게시글이었는데 포탄에 적힌 1년 번호가 똑같습니다. 러시아 대사관이 엉뚱한 사진까지 동원해 한국 정부를 맹비난한 건데 단순한 해프닝으로 보긴 어렵다는 분석입니다. 북한의 잇따른 탄도미사일 발사를 향한 제재 요구를 러시아가 사실상 막고 있는 만큼 북한 역시 우크라이나 전쟁 국면에서 러시아 입장을 비호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러시아는 2년여 만에 북한의 정제유 수출을 공식적으로 재개했는데 이를 두고 북한이 러시아에 지원한 무기에 대한 대가란 관측도 제기된 바 있습니다. 북한에 대한 일종의 전력적 공조를 상징하는 행보로서 이런 것들을 계속 내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할수록 한미 양국에 맞선 북러의 밀착 관계는 짙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송희표입니다. 싱하이밍 대사 발언 논란과 관련해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이 한중 관계 발전에 역행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노골적인 비판을 내놓은 대통령실과 달리 사태 확산을 막으려는 의도가 엿보입니다. 조희영 기자입니다. 한미일 안보실장 회의 참석을 위해 일본 출국길에 오른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은 싱하이밍 중국 대사와 관련해 직접적인 언급은 피했습니다. 다만 건강한 한중 관계의 핵심은 상호 존중과 공동 이익이라며 한중 관계에 역행하는 일이라는 말로 싱 대사의 문제 발언을 에둘러 비판했습니다. 한중 관계의 건강한 발전에 도움이 안 되고 역행하는 그런 일들은 없어야 한다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이 하반기로 추진 중인 한중일 정상회의 개최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지에 관한 질문에도 선을 그었습니다. 한중일 간의 협의체도 잘 발전시키겠다고 하는 그런 중심 잡힌
의연한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싱하이밍 대사라는 말을 좀 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비공개 회의에서 싱 대사의 발언이 부적절했다고 지적하고 대통령실도 중국에 적절한 조치를 요구하는 등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않았던 것과 비교하면 다소 원론적인 입장입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미 한중 관계에 대한 기본적인 입장을 밝혔다며 대통령실의 입장은 충분히 전달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공개적으로 거친 말을 주고받으면서 한중 관계 전반으로 사태를 확산시키기보다는 싱 대사 개인에 대한 중국 측의 조치를 지켜보는 분위기로 알려졌습니다. 조 실장은 일본 도쿄에서 1박 2일간 한미일 안보실장 회의에 참석해 북핵 대응과 경제안보, 첨단 기술 등을 논의합니다. 조 실장은 회의에서 대중국 견제 문제가 논의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고만 답했습니다. MBC 뉴스 조희영입니다. 과거 이명박 정부 홍보수석실에서 국정원을 통해 생산한 언론 장악 문건이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공개됐습니다. 당시 홍보수석은 차기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유력한 이동관 대통령실 특보였습니다. 신준명 기자입니다. 방송사 지방선거기획단 구성 실태 및 고려사항 문건. 지난 2010년 6월 선거를 앞둔 1월에 작성됐습니다. 당시 MBC의 선거기획단 인적 구성을 조사한 결과 좌편향 인물이 많아 왜곡 보도가 우려된다고 분석했습니다. 과열 혼탁 선거가 우려되므로 경영진에 대한 주의 환기 및 실효성 있는 제재 방안 강구로 건전보도 유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전보도가 뭡니까? 경찰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도 선거기획단의 인적 구성을 조사했고 건전매체와 보수단체들과 함께 좌편향 선거보도를 견제해야 한다는 고려사항까지 적시됐습니다. 실무 책임자는 노조위원장 출신으로 불법 파업 및 FTA 반대 시국선언을 주도한 전력,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되는 2월부터 본격적 왜곡, 비판보도 양산이 전망된다고 쓰였습니다. 홍보수석실이 작성을 요청해 국가정보원이 작성한 걸로 나온 이 문건은 이후 민정수석과 홍보수석, 기획관리비서관에게 배포됐습니다. 작성을 요청한 당시 홍보수석실에는 차기 방통위원장 내정이 유력한 이동관 특보가 홍보수석으로 있었습니다. 사찰로 보이는데 어떠십니까? 저도 돌아가서 검토를 해가지고 일주일, 2주일 뒤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봐도 언론에 탄압을 하는 그런 문건들이 자세하게 적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서 답변조차 못하고 있는 지금 국민의힘 정부와 여당을 보면서 국민의힘에서는 방통위원장에 상식적인 사람이 가서는 안 된다는 상식적이지 않은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합리적이고 일반적인 상식적인 사람이 가서는 오히려 어렵다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또 어떤 이동관 특보 같은 사람이 민주당은 중립적이고 공정해야 할 방송통신위원장에 이 특보는 부적합한 인사라며 내정 철회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MBC 뉴스 신준명입니다. 주유소에서 주유를 하고 카드를 두고 가거나 주유를 닫지 않고 출발한 경험 있으시죠? 한국에서 아예 주유기를 뽑는 걸 깜빡하고 출발했다가 다른 사람을 크게 다치게 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지수 기자입니다. 지난 12일 인천의 한 셀프 주유소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흰 원피스를 입은 여성이 차에 기름을 넣고 있습니다. 여성은 주유가 끝나자 신용카드를 뽑고 운전석에 오릅니다. 그런데 차량 주유구에 꽂아둔 주유기를 뽑지 않은 채 그대로 출발합니다. 줄이 팽팽해지자 순식간에 뽑혀나온 주유기는 맞은편에서 주유하던 남성의 팔로 향했습니다. 난데없이 주유기에 맞은 남성은 고통을 호소하며 바닥에 주저앉습니다. 여성은 피해자의 비명을 듣고 나서야 주유기를 꽂은 채 출발한 사실을 알아차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자분이 주유기를 꽂고 가면서 못 보고서 그냥 가신 것 같아요. 근데 거기서 소리쳐가지고 여자분이 멈춰서 와가지고 이제 사과하고 이제 보험 접수해주고 그렇게 해가지고 일단은 지금 치료 중에 있거든요. 피해자 측은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다며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눈이나 머리 맞았으면 진짜 큰일 났죠. 팔로 다행히 막아가지고 팔에 지금 현재 기부스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피해자 측은 동생이 당장 일을 쉴 수가 없어서 입원도 못하고 통원 치료를 받고 있다며 보상이나 합의는 치료 후에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셀프 주유소에서 종종 주유기를 뽑지 않고 나오는 분들이 있다며 꼭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해당 주유소 측은 주유기 밸브 등을 수리하고 여성 측에 100만 원 정도의 수리비를 청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 2021년에도 한 차량이 주유 도중 갑자기 출발해 아르바이트생이 주유기에 머리를 맞아 다친 적이 있습니다. MBC 뉴스 이지수입니다. 발칸반도에 있는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의 초등학생이 교사에게 총을 쏴 체포됐습니다.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현지 시간 14일 보스니아 북동부의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사건인데요. 용의자는 얼마 전까지 이 학교에 다니다가 징계를 받고 전학을 간 13살 학생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학생은 학교에 찾아가 교감에게 총을 쐈고요. 목 부위에 총상을 입은 교감은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수술에 들어갔는데 생명엔 지장이 없는 상태입니다. 경찰은 현장에서 해당 학생을 체포해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발칸반도 국가들은 1990년대를 휩쓴 내전 이후 불법적으로 거래되는 총기가 많아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최근엔 보스니아의 이웃나라인 세르비아에서도 13살 소년이 학교에서 총기를 난사해 9명이 숨지는 사건이 발생한 바 있습니다. 독일 바이에른주의 한 교회에서 인공지능 챗 GPT가 예배를 진행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재단 위 대형 스크린에 수염을 기른 흑인 남성 등 4명이 잇따라 등장하는데요. 챗 GPT를 통해 구현된 아바타들로 AI 목사가 설교와 기도, 찬송 등 약 40분간 예배를 이끌었습니다. 설교에서 AI 목사는 신자들에게 과거를 뒤로하고 현재에 집중하라면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전했고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잃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신자들의 반응은 극명하게 엇갈렸습니다. 일부는 환호하면서 휴대전화로 촬영했지만 불쾌한 기색을 보이는 신도들도 있었습니다. 남반구에 있어 겨울에 접어드는 남미 칠레에서 호흡기 세포융합 바이러스가 크게 유행해 당국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정부가 병상 수를 늘리고 있지만 병상이 부족해 영유아가 숨지는 사례도 잇따르고 있는데요. 이에 칠레 보건당국은 밀폐 공간에서 어린이들이 의무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대응에 나섰습니다. 스웨덴 스톡홀름 국립박물관에 전시된 모네의 작품 화가의 지베르니 정원이 기후활동가들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기후활동가 여성 2명은 액자에 담긴 명화에 붉은 페인트를 칠했고요. 자신들의 손에 풀칠한 뒤 손을 액자 유리에 대기를 했습니다. 이들은 간호학교 재학생들을 알려졌는데요. 기후 상황이 심각하다, 우리 건강을 위협받고 있다고 소리쳤다고 합니다. 현재 경찰이 해당 여성들을 체포해 조사 중입니다. 유럽연합이 세계 최초로 인공지능 AI 규제법을 도입하기 위한 최종 협상에 돌입합니다. 유럽의회는 현지 시간 14일 회의를 열어 유럽연합 전역에서 AI를 규제하는 법안 협상안을 표결했는데요. 찬성이 499표로 압도적으로 많아 가결됐습니다. 이에 따라 유럽의회는 EU 집행위원회와 27개국을 대표하는 이사회 3자 협상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다만 계획대로 진행되더라도 실제 AI에 대한 규제는 오는 2026년이 돼야 가능할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That smells delicious. Fantastic. Wait! That is amazing! Hey, you want a shin? Nom shim shin ramen. 인터넷과 SNS에서 화제가 된 소식들 알아보는 투데이 와글와글입니다. 얼마 전 외국인 여성들이 주행 중인 차량 창문에 걸터 앉은 모습 전해드렸죠. 이번엔 달리는 차량 밖으로 몸을 내밀고 춤까지 춘 젊은이들이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 SNS에 올라온 영상인데요. 흰색 SUV 차량의 선루프와 창문 밖으로 3명의 남성이 몸을 내민 채 신나게 춤추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검은색 옷을 입은 남성 2명은 아예 선루프 밖으로 나와 걸터 앉아 있고 흰색 옷과 모자를 쓴 남성은 창문 밖으로 몸을 거의 다 내민 채 창가에 앉아 있는데요. 세 사람의 이런 위험천만한 행동은 신호를 기다리며 정지해 있을 때뿐만 아니라 주행 신호로 바뀐 뒤 차가 달려나갈 때도 이어졌습니다.
이렇게 달리는 차량에서 몸을 내미는 건 도로교통법 위반이기도 하지만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절대로 하면 안 되겠죠.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저런 게 멋있는 줄 아나 보다. 사고 나면 누구한테 피해 주려고 저러냐며 이들의 행동을 비난했습니다. 지난해 7월 추첨한 로또 복권 1등 당첨자가 아직도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동행복권은 어제 지난해 7월 1등 당첨자 가운데 한 명이 아직 당첨금을 찾아가지 않았다고 밝혔는데요. 서울, 경기, 부산 등 총 8곳에서 1등 당첨자가 나왔는데 경기도 시흥시에 있는 복권 판매점에서 1등에 당첨된 한 명이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찾아가야 할 1등 당첨금은 30억 2천만 원이라는데요. 당첨금 지급 만료 기한이 다음 달 17일까지니까 이제 한 달 정도밖에 남지 않았죠. 만약 이때까지 찾아가지 않으면 당첨금은 전액 복권 기금으로 기속된다고 합니다. 요즘 캠핑장 목 좋은 자리를 장기간 독점하는 이른바 알바끼 텐트가 많다고 하죠. 그런데 경북의 한 유원지에서 이 알바끼 텐트 수십 동이 난도질당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제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는 캠핑장에 나타난 닌자라는 제목의 글과 사진이 공유됐는데요. 사진에는 텐트들이 날카로운 물체에 찍힌 것처럼 구멍이 난 모습이 담겼습니다. 옆면 전체가 뻥 뚫려버린 텐트도 있는데요. 이렇게 훼손된 텐트들은 캠핑족들이 좋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장기간 한자리에 쳐놓은 이른바 알바끼 텐트였다고 합니다. 글쓴이는 아무 생각 없이 찢은 게 아니라 다시는 고칠 수 없도록 섬세하게 찢은 모습이 마치 닌자의 칼부림 같다고 썼는데요. 이어 텐트를 찢은 행동이 잘한 일은 아니라면서도 텐트는 알바끼 하지 말았으면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누리꾼들 반응은 속 시원하다는 의견이 많았지만 이렇게 남의 텐트를 훼손한 경우 범죄에 해당합니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용의자를 찾아 재물 손괴 혐의로 입건해 처벌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경남 김해시청 홈페이지에 동물원 동물들이 방치되고 있다는 비난과 민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올린 사진을 보면 갈비뼈가 앙상하게 드러날 정도로 마른 사자가 보이죠. 또 털을 깎아주지 않아 지저분하고 덥수룩한 양들의 모습도 안타까운데요. 시민들은 열악한 시설에서 동물들이 고통받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경남의 유일한 민간 동물원에서 벌어진 일인데요. 동물원 측은 경영난으로 동물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을 뿐 동물 학대는 전혀 없었다고 해명했고요. 김해시는 주기적으로 수의사를 보내 동물들의 건강을 관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브라질의 한 사진작가가 꼬박 3년을 고군분투해 찍은 한 장의 사진이 화제입니다. 이 사진인데요. 각도와 촬영 시점을 정교하게 맞춰서 찍은 사진이라는데 예수상이 두 팔로 둥근 달을 들고 있는 것처럼 보이네요. 사진작가는 이 사진을 찍기 위해 그동안 수백 곳 넘게 실사를 다녔다고 합니다. 그 결과 지난 4일 오전 6시 28분께 브라질 한 해변 도시에서 이 사진을 촬영하는 데 성공했다는데요. 현재 그가 찍은 사진은 공개 직후 폭발적인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투데이 와글와글이었습니다. 이상으로 6월 14일 수요일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